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롤러코스터 그리고 장후반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그동안 연준의 조기금리 인하에 조금 난색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상 최고치로 오히려 내달렸었는데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 주요 지표죠. 물가 지표를 앞두고는 좀 주춤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전략 이분 모시고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했더니 조금 주춤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3일 합치면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5거래일. 그 상황에 훈훈해질 수 있는 포토 전략. 먼저 제가 아까 이제 앞서 임산말에서 물가 지표를 좀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PCE 지표라 그래서 연준에서 상당히 주목하는 지표인데 뭐 PCE가 한마디로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뭐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좀 비슷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지표가 또 내일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이 시장이 지금 최근의 변동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올지가 중요할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온 건 맞는 것 같고, 네. 사실 거의 6주에서 7주 넘게 좀 비이성적으로 많이 계속 오른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번 이제 상승은, 이번 이제 조정 자체는 사실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요? 네, 결국에 이제 11월쯤에 연말에 이제 외사 IB들이 슬슬 이제 내년 S&P 500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 이제 상방해봤자 한 4,800선이었는데 그걸 또 최근에 상향을 시켰었죠. 8%포인트, 뭐 8% 네. 정도 상향시키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오르면 내년 기대가 오히려 약간 희석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지금 사실 조정이 나오는 건 오히려 좋게 볼 수 있는 움직임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가진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하셨다면 충분히 지금 수익권에 진입을 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약간 내일 이제 PC 물가까지 확인을 하고 사실 차익 실현 움직임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내일 지표 자체로만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내일 지표는 네, 오늘 나온 지표는 사실 인플레이에 좀 자극되는 요인이 많았는데 맞아요. 그래서 내일을 확인을 해보면 사실 오히려 이제 증시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움직임도 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네. 일단 컨센서스 자체는 코어 PC 물가는 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년비로도 한 마이너스 0.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전월비 컨센서스는 뭐 큰 변화 없는데요. 어쨌든 네. 헤드라인 자체가 좀 하락을 하고 코어 PC 물가 자체도 하락한 움직임이 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 컨센서스대로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된다면 증시가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 코어 PC 물가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코어 CPI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일반 CPI보다 네. 사실 1분기 2%대 진입 가능성이 좀 높은 거로 저희 하우스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일 나오는 이제 코어 PC 물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내구재 물가의 하락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6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좀 상승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사실 내구재 품목 물가에 약간 좀 자동차 이제 부품 자체가 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약간 우려를 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재 품목 물가의 좀 전반적인 하락세가 좀 나타나는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코어 CPI 이전에 이제 12월 중순에 발표된 코어 CPI 상승률 확대에도 사실 중고차 이제 물가가 좀 반등에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도매 가격을 반영하면서 다시 하락 전환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어 PC 물가도 마찬가지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유가 하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CPI 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에너지 상품 결국에 코어 PC 물가를 볼 때 좀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에너지 물가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결국 상품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에너지 물가의 하락세는 이제 상품 물가의 하락세에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도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CPI 물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어 PC 물가 전망 자체는 사실 내년 1분기까지 정말 2%대까지 진입할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기 때문에 지금 3.7%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오히려 오늘 약간 조정이 나타났던 게 약간 지표를 보고 놀라면서 다시 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흐름도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워낙 그동안의 시장이 일봉이 아니라 주봉을 보면 미국 시장은 뭐 거의 지금 뭐 6주, 7주 계속 올라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제 뭐 1% 이상의 하락이 나타난 게 최근에 너무 없었으니까 조금 놀랐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주가라는 게 이익이나 경기와 너무 괴리된 상태로 가면 오히려 폭락이 나오고 지금처럼 좀 조정을 받아야 그리고 그런 상태로 이제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리고 내일 저녁에 나오는 PC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상품 가격을 비롯한 내구재 물가들이 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시장을 뭐 달랠 만한 뉴스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미국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 S&P 지수 메인 지수에 대한 상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인데 S&P 500 전망치를 최근에 5,100까지. 야, 이게 이렇게 되면 M7이 아니라 중소형주와 경기순환주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움직임만 봐도 중소형주 위주의 비중을 쏟는 거는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조정이 간간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좀 중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가 아웃퍼폼 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결국에는 뭐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게 결국에 금리 하락이 가장 중요한 거고 사실 근데 이제 금리 하락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는 어쨌든 인플레가 완만하게 이제 둔화가 되고 내년 영착륙 기대까지 반영이 되면서 EPS가 상향되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정당화 시켜준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근데 과연 그런 전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은 사실 계속 던질 필요가 있겠죠. 네. 어쨌든 지금 상황만 보면은 어쨌든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지금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기업이 개선 기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경기에 좀 민감한 업종 위주로 반응을 하면서 사실 내년 연착륙에 대한 기대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가장 이제 특별하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섹터는 당연히 부동산 건설 쪽일 것이고 네. 근데 그동안 못 올랐던 업종 예를 들어 뭐 소재나 친환경 이런 위주의 이제 업종들이 반등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중소형주 반등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컨대 태양광 주식들 같은 경우 엔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올해 한 마이너스 5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10%가 올랐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민감, 그러니까 내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는 가정하라면은 중소형주가 충분히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처럼 단기적으로 조정이 이제 오늘처럼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타나는 국면이 나타나면은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일 PC 물가를 확인을 하고 다시 약간 테마에 대한 확인을 하고 좀 중소형주에 조금 집중되는 그런 국면이 다시 나타난다면 이건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진입을 하면은 이제 좀 전반적으로 섹터가 랠리가 이 전반적인 섹터로 확산이 되면서 테마로 좀 번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시고 그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나는 테마에 주목하시면 충분히 좀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는 있는데 예.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만큼의 착실한 움직임이 나타난 게 되게 오랜만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물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내일 이제 주식 시장 이제 움직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다음 주부터 좀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건 뭐 사실 연착륙 기대가 유지될까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제 모델의 침체 확률도 내년 하반기랑 내후년까지는 좀 침체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사실 이제 과거에 필립스 곡선이란 게 있습니다. 필립스 네. 곡선이란 게 이제 예를 들어 코어 CPI랑 실업률의 이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네. 이게 CPI가 완만하게 하락할수록 이제 실업률은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포인트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한 2%대에 진입하면서부터는 실업률의 상승이 좀
급격하게 높아진다라는 이제 필립스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완만한 선 모양이 아니라 네. 약간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네. 이런 모양으로 하락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실업률이 X축에서 상승하는 네. 이런 국면이 좀 나타난다라는 예측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지점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계속 꾸준히 확인하면서 네. 소비 둔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밖에는 저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시장은 그래도 11월 이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글로벌 증시가 내달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의 하락이었습니다. 10월 말부터 미국의 이 10년물이 5%였다가 4%를 내다보는 게 11월이었고, 그리고 12월에 FOMC 이후에 4%를 깨고 내려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강한 랠리를 보였던 거거든요. 그죠. 그 기저에는 우리가 시장을 딱 변수로만 보면 금리가 안정되면 시장이 올랐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금리 안정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 안정을 해칠 만한 뉴스가 나온다면 시장이 악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안정을 해칠 만한 뉴스를 찾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우리가 변수로 보지 않았던 변수 중에 하나가 홍해. 맞습니다. 예. 홍해가 막히면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서 배웠잖아요. 아프리카를 이렇게 돌아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희망봉, 저 희망봉을 돌면 이제 아시아로 간다라고 하는 그 희망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유가의 움직임이 오히려 변수가 되면서 금리가 미국의 CPI나 PCI는 이미 지나간 거고, 앞으로 나올 이 유가의 흐름을 보면 금리가 반등하면서 시장을 좀 해칠 수도 있는데, 유가의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홍해 이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상방 압력의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수급 자체로만 따져 보면은 유가의 상방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이것도 네. 단기적인 요인인 것 같고, 예를 들어 일단 비중 자체로만 따져 보면은 이제 파나마를 이제 운하를 경유하는 이제 석유의 비중 자체가 전체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요. 네. 전체 원유 공급의 한 6%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수요 같은 경우를 따져 보면은 이제 동절기 난방 수요가 조금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좀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도 저는 보고는 있긴 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국제 유가의 상방이 지금 너무 제한돼 있다라는 건데, 예. 일단 과거에만 봐도 예를 들어 21년에 이제 에버 기본으로 이제 좌초를 됐던 그런 예시를 좀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도 오히려 이 수요 부진이 심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던 경험이 있고, 예.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라는 건데, 좀 중기적으로 봐도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좀 감산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 원유 증산이 계속 지속되는 움직임이고, 중국 원유 생산 속도도 이제 어쨌든 경기 상황에 비해서는 중국에 줄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펙의 이제 약간 감산의 노력을 영향을 다 상쇄시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감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엔 유가가 이제 러우 전쟁,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자체가 계속 억눌러져 왔기 때문에, 예. 이런 근본적인 수급에 대한 이슈가 해소되지 않으면 어쨌든 국제 유가가 자체가 뭐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뭐 상방으로 튈 리스크 자체는 크게는 보고 있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내년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예. 플러스로 이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좀 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의 원유 증산이 좀 있고, 네. 최근에 이제 감산 오펙 플러스 내에서도 사실은 이견이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의 감산은 실질적으로 100% 사우디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증산의 이슈도 있어서 유가는 물론 홍해의 리스크는 또 어떻게 튈지 모르긴 하지만 현재로 보는 우리의 어떤 베이스로는 유가는 크게 변동성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투자 아이디어로도 넘어가서 보면, 최근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제도, 증시와 관련된 제도들이 많이 바뀌고, 어쩌면 빠르면 오늘 같은 경우 또 대주주 양도세 완화 뉴스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연말마다
반복됐던 뭐 고정적인 아이디어가 배당 투자였는데 이 배당도 이 기업마다 좀 약간씩은 바뀌고 있어요. 내년 3월에 실제 배당금이 확정되고 이제 주주 명부를 폐쇄하는 일도 있으니까 배당주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다양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배당주 야, 이거 최근에 시장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 야, 이 배당주 투자보다는 오히려 화끈한 테마주가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배당주도 한번 얘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슈로만 뭐 따져보면 대주주 양도세 완화 나오고 하면은 배당주도 모멘텀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결국 연말에는 뭐 배당주가 주목받는 시즌이기도 하고 사실 오늘 조정이 나온 것 자체가 예. 결국 이제 위험 선호 심리를 조금 약화시키면서 배당주에 조금 더 주목을 받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인 거고요. 배당주에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정관 개정을 조금 코스피 기업들이 진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꽤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 이제 금융 섹터들, 보험 섹터 뭐 이런 쪽에서는 사실 되게 많이 이미 지주 회사를 포함해서 되게 많이 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선진국의 이제 배당 정책을 따라하는 건데, 그렇죠. 제가 이제 기관 분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익숙한 것도 있고 오히려 조금 혼동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결국에는 배당 정책에 대한 이제 스케줄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럼 개인 분들은 더 어렵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일일이 이제 배당 발표가 언제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계속 움직임을 정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거라서 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배당주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종목들 자체에 접근을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제 과거를 백테스팅 해보면은 그렇게 접근했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아웃퍼폼했던 연말에는 아웃퍼폼했던 그런 경향을 계절성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기업은행, 뭐 BNK 금융지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예. 12개월 선행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순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업은행, 뭐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 뭐 JB금융지주 이렇게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위주의 상위 한 10개 이제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연말에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긴 합니다. 네. 대신 이제 문제는 특정 섹터에 몰려 있죠. 그래서 만약 본인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는 따로 종목이 있을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서 배당을 노리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배당 컷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배당 컷의 의미는 이제 이전 분기 아니면 전기 이제 전 연도보다 기말이 이제 배당액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경향을 말을 하는 건데 근데 배당 컷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대응을 하는 시점이 좀 문제인 게 이전에는 배당 기준일에 배당이 확정이 되면은 사실 그 이후에는 대응할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는 지금 사실 발표를 하는 시점에서 배당 컷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종목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대응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낸 보고서에서 좀 따로 리스트를 다 마련한 게 있습니다. 예. 배당 컷을 유의할 종목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제도가 정립이 되고 이게 수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하루에 거의 몰려 있다 보니까 그 배당락을 이제 노리는 전략도 있었는데 오히려 미국처럼 좀 이렇게 퍼지게 되면 시장이 전체적인 안정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이벤트 드리븐이 좀 없어지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민 유진투자증권의 퀀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